미세먼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원자력을 안 하고 석탄 발전을 떼겠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최저임금에서 그냥 오히려 젊은 사람들 일자리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게 제정신이냐? 우리 군대를 북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군대를 막 그냥 개파를 만들고 이거 왜 이렇게 미쳤느냐?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제 추정입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이 온전하고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게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제가 저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연방제하고 연합제하고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다니. 연합과 연방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Confederation.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이 전혀 아닙니다.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친한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클럽 회원이 되는 거다. 영연방 있죠. 영연방. 뭐 호주, 캐나다,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다 영연방 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통역 번역하는 사람이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연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캐나다도 독립국이고 영국 다 주권국이잖아요. 다 자기 있고 자기 다 주권 있어요. 아세안 10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 이게 아세안 이게 연합입니다. 통일 아니에요. 더 가까이 지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연방제가 되면 통일국가입니다. 연방제는 통일국가입니다. 왜? 연방정부가 하나니까요. 이 연방제 국가가 되려면 체제가 같아야 돼요. 체제가 서로 상극적이거나 다투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연방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상에는 미국도 연방제고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고 뭐 스위스 조그마한 스위스도 연방제고요.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체제와 중앙에 관한 것은 통일해서 가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에 상당히 먹고 사는 문제는 지방정부에 상당히 권한을 위임하고 이게 이제 연방제인데 제가 폐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안 됩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위헌이고요. 둘째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셋째는 위험합니다. 첫째, 위헌이다. 헌법만 보십시오. 1조, 4조만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하고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체제가 하나면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체제로 가든지 쟤네들이 우리 체제로 그게 안 된다면 적당한 체제로 섞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연방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둘째요. 불가하다. 안 된다. 연방제 통일. 아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도발했던 북한 군대하고 그 도발을 막아냈던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합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친다는 거예요? 이게요, 체제가 같고 목적이 같고 이념이 같아도 이미 따로따로 주권국으로 살고 있던 나라가 연방으로 합쳐서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1958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통일 아랍공화국으로 연방제 통일을 했다 3년 만에 깨졌고요. 1972년에도 세 나라가 리비아까지 세 나라가 연방제 나라로 통일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가 그것도 3년 만에 깨졌어요. 다 깨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요 강력한 이슬람 국가고요. 이 서방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슬람의 세력을 만방에 떨치자라고 하는 강력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남북이 지금 전쟁도 치루었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간첩을 보냈고 그렇게 수많은 해킹을 했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살고 이제 연방제를 하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하나로 하지 않더라도 연방제라는 이름을 한번 달아보자는 겁니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에다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기구를 만들어서 고려 연방제 공화국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주장이고 그거를 화답한 것이 대한민국이 말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체제 그대로 두고 남한 체제 그대로 두고 국호만 하나로 했다. 또 젊은 분들이 여기 열광해요. 그렇게 하면 올림픽에 단일팀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좋으냐? 이 아들들아 딸들아 나도 그거 안다. 나도 그거 안다. 어? 북한이 지금 대남 전략을 바꾸었느냐? 지금까지 간첩 보내고 대한민국 사회 흔들고 온갖 짓을 다 해온 북한이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은 북한에는 여론이 없잖아요. 북한에 찬성 반대가 있습니까? 투표가 선거가 있습니까? 북한은 수령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대한민국은 온갖 찬성 반대가 다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뭐 인터넷 공간이 다 널려있고 여기 해킹하고 여론방에 들어와서 여론 흔들고 간첩 보내고 돈 대주고 오라 북으로 가자 남으로 외치고 대한민국 좌파단체들이 흔들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연방제 논리에 현혹되어 있다면 정말 깝깝한 얘기입니다. 냉철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시간 맞추느라고 평화협정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하고 전쟁 보관하고 끝내고 이제 전쟁 상태는 완전히 종결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확약하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평화협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지금 우리는 구태여 종전선언을 따로 하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같은 길이 선상에 있는 건데 평화협정은요, 평화협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방지하고 사이좋게 지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저 예시들 한번 보십시오. 독일과 소련도 불가침 조약 맺었고요. 일본과 소련도 불가침 중립 조약 맺었고요. 또 베트남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 유명한 싸우지 말자 이제 끝났다라고 맺었죠. 이런 평화협정들이 과거에 전부 다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 중에서 어느 일방이 딴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그 평화협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안보 태세를 무너뜨리고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대방은 침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19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니캉 내강 폴란드 나눠먹고 우리 둘이는 싸우지 않는 거다. 오케이 도장 찍었지만 히틀러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먹을 것이다. 그 소련이 좀 망신했죠. 그래서 그 41년에 그 유명한 독소 개전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독일군이 막 모스크바를 하는 막 진격하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하고요, 소련도요, 일소 중립화 조약에서 일본군이 만주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1945년 8월 7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폭을 맞고 항복하니까 소련이요 언제 미하고 평화협정 맺었느냐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다음날 바로 만주로 진군해서 거기로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그게 오늘날까지 38선에까지 왔잖아요. 소련군이 오늘날까지 한국 분단의 그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평화협정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평화협정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평화협정이 있기 때문에 전쟁 안 합니까?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있어서 그 평화협정 때문에 전쟁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제가 갖고 전쟁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정이 아예 없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연방기 통일로 가면, 적반 통일로 가면 북한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 지옥문을 열어 제치는 건데 왜 종전선언을 서둘러요? 종전선언이 왜 필요해요? 북한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강도가 강도짓 그만할 것 같으면요, 행동으로 강도짓 안 하고 착하게 살을 보여주면 되지. 나 강도짓 이제부터 안 할 것이니까 확인을 바람하고 서가지고 그 도장 받습니까? 예?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북한이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북한이 진정한 이유가 없는 국가가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 하자고 하면 해주면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지금 북한이 세습 권력질을 하고 120만 군대에 700만 예비군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놈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를 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베트남 얘기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베트남 저 위에 맨 오른쪽에 위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 맺을 때 키신저가 우리 미국은 이제 지쳐서 더 못 싸우겠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막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막 와장창 주고 그냥 갔어요. 떠나면서 남베트남하고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북베트남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와서 박살을 내주겠다. 착 서명했어요. 개뿔. 아무것도 지켜질 거 없습니다. 73년에 물러나고 나서 75년 2년까지요. 남베트남 상황은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독테이블입니다. 독테이블. 개판이었어요. 개판. 간첩들이 정부에 수두룩하고 온 사회는 그냥 반정부, 친정부에서 데모하고 분신자살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그냥 뭐 오늘날 대한민국하고 똑같았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이 여러분들을 쳐들어가면 먹겠구나 싶어서 2년 만에 조약을 깨고 내려왔는데 북베트남은 돈이 없어서 군인들이 내려올 때 운동화 신는 군인들이 수두룩했어요. 군화 못 신고. 그런데 북베트남 군이 내려오자마자 남베트남 군들은요, 미국이 준 그 엄청난 무기들, 소총, 군모, 탱크 다 버리고 저 길바닥에 소박하게 버리고 다 폐주했습니다.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게요, 오른쪽에 있는 탱크, 저게 무슨 탱크인지 아십니까? 저게요, 북베트남 군이, 공산군이 딱 56일 만에 사이공을 함락시켰는데, 남베트남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니까 56일 만에 함락시켰는데, 이게 탱크를 타고 사이공 시내로 도로는 장면인데, 저 탱크가 미군 탱크입니다. 미군 탱크. 패턴이라는 미군 탱크입니다. 네? 그 당시에 남베트남 공군력이 세계 5위라고 그랬어요. 4위, 5위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하도 전투기 비행기 다 남겨주고, 근데 조종사가 있어야죠. 단에 빼고 조종사가 있어야죠.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가 망가지면 대한민국 군대는요,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무슨 짓을 하든, 뭐 남북관계가 좋든 나쁜, 저는 남북관계 나빠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거 다 찬성합니다. 저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는 내뛰지 말라, 나대지 말라, 뒤에 차분하게 앉아서 잘못될 때를 대비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이게 대한민국 군대인데, 그게 국정원인데, 국정원 군대 다 망가뜨리고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뭐 49분 59초가 지난 것 같아서 마쳐야 될 것 같고, 뭐 어르신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시 젊은 분들 저한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든지 문의하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